드디어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2월 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이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에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일반 공급의 비율이 작았죠. 하지만 이런 비중을 늘렸고, 그리고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저축 납입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면 이제는 추첨제를 도입함으로써 납입 금액이 낮다 하더라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5번째 발표된 부동산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텐데크 오늘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미리 좀 아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을 이제 바로 제작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은 2월 4일 목요일 오전입니다. 10시에 이 정책이 발표하고 나서 바로 영상을 찍는 거고, 제가 오늘 오후에 신도림에서 2건의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을 갔다 와서 영상을 찍게 되면은 이 영상을 오늘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영상을 찍고 오늘 업로드가 될 수 있도록 제작진들한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청약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들도 오늘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 길지 않게 제작을 할 거니까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국토부에서 이제 오늘 발표를 했고요. 2021년 2월 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총 이제 25매의 자료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핵심적인 전체적인 틀 그리고 청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드리고, 추후에 제가 오늘 미팅을 끝나고 와서 중요한 내용들이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공공주도 사업으로서 핵심적인 문구를 본다면 획기적인 규제 완화 플러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주도해서 이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호 하고 전국에 83만 호의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정부에서 이제 패닉바잉 현상을 막기 위해서 이러한 완화라든가 또는 절차의 간소화라든가 이익을 이제 공공에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을 배제하면서 이제 공유한다는 형식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많은 우리 국민들 또는 무주택 서민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고, 오늘 발표하는 이 자료에서도 무주택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그런 청약의 제도 개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은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 심리를 해소하겠다. 지금 계속해서 주택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이나 2030 세대들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패닉바잉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물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만 분당 신도시의 3개, 강남 3구 아파트 수와 유사한 32만 호를 공급한다고 해요. 이 32만 호의 그 물량은 굉장히 큰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년 30만 호 정도의 주택이 공급이 되게 된다면은 이제 수급의 불균형이 없을 정도의 주택 공급을 하는 물량이라고 할 만큼 이 30만 호가 넘는 그런 물량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물량을 이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인 단축을 하겠다. 그래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평균 13년의 기간이 걸렸다면은 5년 이내로 대폭 기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제 좋은 품질을 제공하겠다. 그리고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공공 분양을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청약에 대한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바로 이렇게 영상을 다루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또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이 내용을 빠르게 아셔야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는 계획들을 보다 세밀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청약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영상을 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큰 틀을 본다면 이제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 제도 개편을 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패닉바잉의 현상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2030, 3040의 청약 가점이 낮거나 납입 금액이 많지 않은 이런 분들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축의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대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루고 있는 많은 영상에서도 이런 분들이 패닉 바잉이 아니라 지금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본인이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것도 선택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3040 같은 경우에 소득 수준을 뭐 초과한다거나 또는 특별 공급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차단된 겁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간을 계속 딜레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 상황에서 구축이라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이용한다면 잘 선택해가지고 핵심적인 입지에 내 집 마련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패닉 바잉 현상으로 많이 오르는 그런 것들을 정부에서 이제 감지를 하고 어떤 부분들을 오늘 발표를 했냐면 분양주택 중심으로 이제 70%에서 80%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일반 공급 비중을 15%, 그러니까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특별 공급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되는 분들은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 일반 공급의 비중을 상향 조정하겠다. 50%까지 조정을 하면서 이제 3배가 넘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청약 저축의 납입 금액 순으로 이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죠. 그런데 추첨제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추첨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부동산 전문가 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추첨제를 도입해서 일반 공급 30%를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내용을 보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물량 공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로 이제 과감한 규제 혁신과 개발 이익 공유해가지고 뭐 이런 도시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뭐 이런 제초안 미부과하겠다, 인허가를 신속히 하겠다, 개발 이익을 공유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정비 사업이 추진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뭐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는 부분이지만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이제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신임 국토부 장관께서도 뭔가 획기적인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또는 패닉바잉 현상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 그래서 이 토지주들 또는 이제 조합원 분들에게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약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혁신 방안의 3대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보면은 획기적으로 규제를 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규제를 이제 완화하겠다는 이
정책의 전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향후에 이런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더 과도하게 완화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을 이제 내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시그널을 주기보다는 어쨌거나 정책의 기조가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고 있고, 뭐 공공주도로 대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리고 이익을 함께 공유하겠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익을 정부에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공유하겠다는 측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의 실마리를 잘 풀게 된다면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 중에 공급을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하는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전체 총계가 83만 호의 공급을 하고요. 서울에서 32만 호, 인천, 경기가 29만 호, 그리고 5대 광역시에 22만 호를 이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할 때 이제 역세권, 준공업, 저층 주거, 소규모 도시재생, 공공택지, 뭐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을 통해서 이 83만 호의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해요. 이 규모가 굉장히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주택의 공급이 된다면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지만은 이런 공급이 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될지는 좀 의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급 발표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그런 발표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들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제일 관심을 가질 만한 청약에 관련된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주택 공급을 기다려온 3040 세대를 위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충분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번 대책의 70%에서 80% 이상은 분양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세 대비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이제 대폭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일반 공급분이 15%에 불과하므로 당초에 민간 택지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 공급 비중을 이제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급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이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9억 이하의 특별 공급 비중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15%입니다. 15%. 그러니까 특별 공급이 85%에 15%의 일반 공급 물량이 있는데 이 비중을 50%까지 이제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폭으로 일반 공급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특별 공급의 조건이 안 되시는 분들은 당첨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물량 자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비중을 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공공분양에서도 이 물량들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을 많이 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사전청약 부분 같은 경우에도 공공분양이죠. 공공분양의 물량들을 사전청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이 공급 대책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적용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던 부분이 뭐냐면 저축 총액 순으로 공급되어서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 30%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순차제였다는 거예요. 100%. 예를 들어서 청약 통장에 10만 원씩 납입을 해야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기 때문에 최대 인정 금액인 10만 원, 그러니까 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한 번의 최대 금액인 10만 원을 넣었을 때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쌓는 이 청약 통장에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권역 같은 경우에 공공분양이 2,200만 원 선을 넘어가고 당첨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기간 무주택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이 순차제, 지금과 같이 납입금액 순으로 70%를 적용하고 추첨제의 30%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만약에 납입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운이 좋으면 이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 성격의 공공 분양 물량들을 많이 확대를 하면서 이런 추첨제 물량을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3040 가점이 그 납입 금액이 낮은 분들이 지금 패닉 바잉 현상으로 주택을 사고 있다면 그런 분들한테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급 물량을 많이 확대할 거고, 그리고 추첨제 물량도 이제 많이 배정을 할 예정이니까 무리해서 비싼 가격에 집을 지금 사지 말아라. 우리를 믿고 좀 기다려 달라는 그런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추첨제의 참여 요건은 3년 이상 무주택 그 세대 구성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무주택자 분들이고 추첨제 요건이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3년 이상 내가 무주택이었고, 그리고 이제 공공분양을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이 30%의 가점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라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공공분양의 물량의 30%의 추첨 물량이 있다 해가지고 누구나 다 당첨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운이 좋으면 당첨될 수 있지만 경쟁은 또 그만큼 치열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나쁜 그런 선택적 그 대안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에는 이제 항상 정책을 봤을 때 양면성을 봐야 됩니다. 이게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납입 금액이 작은 분들은 추첨제를 통해서 당첨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납입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으시는 그런 분들, 지금까지 오랫동안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면서 내가 청약 통장에 납입금을 계속 납부하신 분들은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사안 논쟁의 논점거리에 있어서는 양면성을 항상 보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단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납입 금액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추첨제라고 하는 30%의 장점이 있겠지만, 납입 금액을 많이 쌓아오신 무주택 그런 분들한테는 이 정책이 그렇게 좋은 정책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한테 이 30%의 그 추첨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 확대 적용이 될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이제 3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로 또 다른 희망이 생겼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30% 추첨제 있으니까 무조건 기다려가지고 공공분양에 당첨되십시오 라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30%의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한테는 희망적일 수는 있지만은 이런 희망 고문으로 인해서 또 청약 경쟁률은 또 과다하게 치열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자금 사정에 맞춰가지고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러한 3기 신도시나 공공물량에 이제 추첨제 물량도 있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은 그만큼 청약 경쟁률도 치열해지겠죠. 이런 추첨제 물량, 핵심적인 공공분양의 물량을 저렴하게 공급을 하면서 추첨제 물량들까지 배정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책의 기조가 조금 완화되면서 좀 현실성 있는 정책들로 좀 더 수정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빠르게 영상을 찍어봤는데, 이 영상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자료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운영진한테 올려놓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출력해가지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